우리는 살면서 가족 간에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계좌이체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계좌이체 하다가 증여세 폭탄 맞지 않을까, 세무조사 받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금액은 뭔가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질문이 들어오면 심쿵하시겠지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잘못 말하면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이자 차용증을 쓸 때 꼭 필요한 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 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간에 1,000만 원 넘는 계좌이체 솔직히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은행에서 전화 오거나 세무조사 받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인가요? 네, 이건 은행이나 담당자마다 다 다릅니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고객 중에서 은행에서 전화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몇 분 계셨고요. 엄청 놀라셨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니 당황하셔서 대답도 잘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좌이체를 했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전화가 왜 오는 건가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그 거래 내역을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등이 없이는 내 계좌 내역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계좌이체 거래를 할 때 거래 이유를 묻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거래 내역을 못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럼 은행에서 왜 전화가 오는 거죠? 바로 은행의 FIU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및 의심 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보통 분들이 1,000만 원 아래로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거래를 하시지 않나요? 고액 현금 거래를 통제하니까 900만 원, 800만 원씩 계속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심 거래로 보고를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FIU,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보면 영업점 직원은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서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IU는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문PD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FIU에 보고된다고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액 계좌이체 거래를 했을 때 만약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자금융통 거래라면 괜찮겠지만 증여, 이자 문제 등이 걸린다면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때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순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그래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이자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곳이 아니죠. 국세청과 상호 의견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은 단순히 고액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 사유 등만을 파악해서 FIU에 보고하는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액 계좌이체 거래 사유에 대해서 은행에 얘기한다고 바로 증여세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빌렸다가 다시 받을 돈이라든지 예전에 빌려준 돈 다시 받은 것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타인 간 거래여도 마찬가지이고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한다면 더 의심을 사겠죠? 그리고 이 자료가 국세청에 간다고 이 많은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검증할까요? FIU에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만 이 많은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FIU에 보고된 자료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FIU에 보고된 자료는 볼 수 있는 사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오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긴장하지 마시고 은행의 전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행은 증여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래 사유가 FIU, 국세청에 보고되더라도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세법 개정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고액 현금 거래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 진짜 맞는 건가요? 2025년에는 바뀌거나 그런 게 없을까요?
고액 현금거래 기준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FIU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천 이력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3천만 원, 2010년부터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현행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낮아졌다는 거는 점차 그 기준이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하고 뭐 이런 경우에 증여세 나올 일은 없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계좌 내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기존 차용증 쓰는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증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입으로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조사나 부채사고 관리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천만 원 이하로 이체해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빈도가 많다든지 은행원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FIU에 보고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금 출금을 할 때도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수차례 뽑을 때 은행 텔러들이 용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생활비 등으로 이야기하시고요. 그것도 싫으시면 ATM 기기에서 출금하시면 누구도 물어볼 일이 없겠죠. 세무사님, 차용증 작성하시는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영상에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도 아주 상세히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가족 간 말고 타인 간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벌써 10만 명 가까이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타인 간에도 당연히 무이자 차입이 가능합니다. 금전 무상 대출일 때 증여로 보는 경우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상자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 간 무이자 거래를 하더라도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부모 자식 간에 더 엄격하게 보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요. 2억 원을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이체한 경우와 형제 간의 계좌이체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2억 원을 계좌이체해 준 경우는 대부분 도움을 주고 싶어서일 겁니다.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입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형제 간 계좌이체 2억 원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형제가 아니라도 2억 원을 그냥 줄 리가 있을까요? 타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지 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무이자 차용증의 경우 자입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 그때 차용증 작성 영상에서 돈을 갚은 흔적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금으로 갚은 흔적을 만들어야 되고요.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차용증을 무이자로 써도 되고 원금으로 상환해도 된다고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금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는 걸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보통은 매달마다 한 번씩 갚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갚는 걸로 그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금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조사나 부채사고 관리가 돼서 부모님한테 2억 원 받은 게 국세청에서 확인이 됐을 때 11개월 되는 시점에 앞을 뒤돌아보면 2억 원이 온 것만 있고 아무것도 갚은 흔적이 없겠죠. 이때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을 받았더라도 내용 증명을 받았더라도 이때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차용증 할아버지를 가지고 와도 인정이 안 되죠. 하지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부모님께 보내놓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는 자입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차용증을 공증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갚은 흔적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달의 은행 거래 내역은 소급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무사님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보신 영상이 과세 미달의 경우 증여세 신고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분은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과세 미달의 증여세 신고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상속이나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의 증여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이고요.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어릴 때부터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은 나의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는 것이고요. 혼인 출산공제를 이용하신다면 더 큰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겠죠. 증여세 신고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니 어느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최영석.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도 문제가 없는지, 무이자 차용증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댓글에 달린 질문들까지 답변을 주셔서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오늘도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 내역들을 바로바로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너무 당황해서 실수하시거나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